한 학교에서 한 교사가 바지를 입지 않은 흑인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이 충격적인 반전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의 막을 열었습니다. 정지해, 움직이지 마세요. 도시의 한 구석, 비가 내리는 밤, 젊은 여성 하나가 어둠 속에서 달려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손흥민의 아내 유나 32세. 그녀는 겨우 10m 앞에 있는 다리 위에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남자를 향해 달렸다. 강 선생님, 부탁이에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다리 위의 남자는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흔들렸다. 그의 셔츠는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앞으로 늘어져 눈을 가렸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죽음처럼 공허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유나 씨. 그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빗줄기를 뚫고 윤에게 분명히 들렸다. 당신이 나를 도우려고 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접근했다. 그녀의 하이힐이 젖은 보도 위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녀는 균형을 유지했다. 그녀의 정장은 이미 비에 흠뻑 젖었다. 강 선생님,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제 남편이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강 선생은 쓴 웃음을 지었다. 무슨 증거요?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했잖아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됐어요. 이것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겠어요? 유나는 천천히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이제 그녀와 강 선생 사이에는 불과 3m 정도의 거리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진실이 있어요, 강 선생님. 진실은 항상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는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손흥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방금 남편이 문자를 보냈어요. CCTV 영상이 확보됐대요. 당신이 그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강 선생의 눈에 무언가 깜박였다. 희망일까? 그는 여전히 위태롭게 서 있었지만 유나는 그가 약간 몸을 돌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믿었어요. 당신은 결백해요. 유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이 비에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같이 가요. 모든 걸 바로잡을 시간이에요. 강 선생은 마지막으로 아래의 어두운 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빗방울 사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손을 뻗어 유나의 손을 잡았다. 바로 그 순간 다리 뒤편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파란 불빛이 빗속을 뚫고 비쳐왔다. 유나는 강 선생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다. 신뢰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수개월 전마 손흥민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의 명성은 그에게 많은 특권을 가져다 주었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상황은 축구장에서의 어떤 위기보다도 어려워 보였다. 그의 딸 지우, 7살, 학교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집에 돌아와 기저귀만 입은 채로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유나가 들고 있던 차베이를 떨어뜨렸고 조각들이 바닥에 산산조각났다. 충격과 분노가 가족을 사로잡았다. 지우는 떨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가방을 방패처럼 꼭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호흡이 무거워졌다. 그의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급히 달렸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고 그녀의 작은 몸이 자신의 품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 사랑, 무슨 일이 있었니? 유나가 딸의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지우는 흐느끼며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 선생님이에요. 그가 제 치마를 벗기고 우리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손흥민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누군가가 아이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는 부드럽게 딸의 얼굴을 잡았다. 네가 잘못한 것은 없어, 지우야.
절대로 이것이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우는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다. 강 선생님이 누구에게 말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이때 유나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서서 턱을 굳게 다물고 결연히 방으로 걸어가 자동차 열쇠와 자켓을 집어들었다. 흥민, 제발 후회할 일은 하지 마. 유나가 그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지우가 집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에 있는 날것의 분노를 그녀가 보게 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나갔다. 학교에서의 대면 학교에 도착한 손흥민은 형광등 불빛 아래 복도를 따라 걸었고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무시했다. 접수원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단지 말했다. 박 교장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 톤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몇 분 후 박 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손 선수님, 왜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눈을 좁혔다. 적절한 방법이요? 제 딸이 기저귀만 입고 집에 돌아왔어요. 강 선생이 반 전체 앞에서 제 딸을 모욕했어요. 교장이 대답하기 전에 복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 선수님, 이렇게 늦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강 선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고 양복 소매를 조정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를 향해 달려가 셔츠 깃을 움켜쥐고 그를 금속 사물함에 밀어붙였다. 충격음이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내 딸을 모욕했어. 손흥민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으르렁거렸다. 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단지 훈육 수업이었습니다, 손 선수님. 몇몇 아이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배워야 합니다. 손흥민은 교사의 머리 옆 사물함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깊은 찌그러짐을 남겼다. 당신이 내 딸에게 다시 가까이 오면 당신을 끝장낼 거야. 박 교장이 긴장하며 개입했다. 손 선수님, 제발 그를 놓아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흥민은 마침내 강을 놓아주었고 그는 사물함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왔으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정리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손흥민은 교사의 얼굴에 해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것에 대한 순수한 공포를 보았다. 발견 집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지우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때 그녀가 이상한 것을 언급했다. 강 선생님 책상에는 사탕이 가득 찬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가 사탕을 떨어뜨렸을 때 그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이 정보는 손흥민의 경계심을 일깨웠다. 비밀 사탕을 가지고 다니는 어른? 그것은 옳지 않아 보였다. 그는 오래된 친구인 민재 형사에게 전화했다. 민재, 부탁 하나 있어. 학교에서 판매되는 마약에 관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몇 분간의 침묵 후 형사가 대답했다. 사실 그렇지. 사탕으로 위장한 새로운 합성 마약이 일부 학교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의심이 있어. 뭐 단서라도 있어? 손흥민은 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강 선생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민재와 경찰 수사팀과 함께 손흥민은 학교로 돌아갔다. 박 교장은 저지하려 했지만 수색 영장이 제시되었다. 그들이 강의 책상을 수색했을 때 사탕 상자를 찾았다. 민재는 하나를 집어 가볍게 눌렀다. 사탕이 그의 손길에 굴복했다. 실험실 검사 후 확인되었다. 그것은 마약이었다. 강 선생은 그날 체포되었다. 신문 중 그는 자신이 지상호라는 범죄자를 위해 일했으며 그가 학교 안에 불법 약물을 숨기기 위해 교사들을 중개인으로 이용했다고 자백했다. 정의의 실현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스캔들은 한국 언론을 강타했고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 강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지상호를 체포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 그 격렬한 날의 끝에 손흥민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유나와 지우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가 그를 보자 그의 품으로 달려갔다. 아빠, 그가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손흥민은 그녀를 단단히 안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절대로 내 사랑.
세상이 스캔들에 계속 반응하는 동안 손흥민은 자신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의 딸이 안전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강 선생의 체포는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마약 유통망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더 큰 음모를 발견했다. 손흥민은 민재 형사에게 연락을 유지했다. 뭐 새로운 소식 있어? 민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상호의 조직이 단순한 마약 유통만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해. 며칠 후 손흥민과 유나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다. 경찰이 지상호의 창고를 급습했을 때 그들은 아동학대 자료와 함께 여러 학교 아이들의 사진을 발견했다. 강 선생은 단순한 마약 중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취약한 아이들을 식별하고 표적으로 삼는 역할도 했다. 지우는 그런 표적 중 하나였다. 손흥민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학교들은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지우와 같은 무고한 아이들이 있었다. 여전히 체포되지 않은 지상호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정도현은 특히 불안해 보였다. 어느 날 밤 그는 손흥민의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민재는 즉시 손흥민에게 경고했다. 조심해. 그들이 너와 네 가족을 노릴 수 있어. 손흥민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추가 보안 조치를 취했다. 그는 지우를 학교에서 빼내 집에서 교육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나는 항상 딸 곁에 있었고 외출할 때는 경호원을 동반했다. 한편 민재와 그의 팀은 지상호를 추적했다. 그들은 그가 외국으로 도주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체포는 임박해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도현이 손흥민의 집에 침입하려 했다. 다행히도 보안 시스템이 경보를 울렸고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 도현은 체포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지상호의 최후의 발악길 뿐이었다. 다음 날 민재는 흥분한 채로 나타났다. 우리가 지상호를 잡았어. 그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어. 손흥민과 유나는 크게 안도했다. 이제 그들의 딸은 진정으로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상호는 구치소에서 자신이 단지 중간 관리자일 뿐이며 더 큰 조직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름을 대지 않았지만 그의 암시는 분명했다. 그를 체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지상호는 석방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더 높은 조직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손흥민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격분했다. 그에게 감형을 줄 생각이라고? 그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 민재는 그의 이해를 구했다.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이건 더 큰 그림을 위한 거야. 우리가 전체 조직을 해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 손흥민은 내적 갈등을 느꼈다. 그는 정의를 원했지만 또한 미래의 피해자들을 구하고 싶었다. 결국 그는 수긍했다. 지상호의 정보는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황금 동그라미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아동 착취 조직을 가리켰다. 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학교와 사회기관에 침투했다. 한국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지상호의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정보로 무장한 경찰은 한국 내 황금 동그라미의 여러 구성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 이른바 선생님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3개월의 조사 끝에 민재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그는 손흥민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선생님의 정체를 알아냈어. 네가 믿지 못할 거야. 그는 박 교장이야. 손흥민은 믿을 수 없었다. 박 교장이 그들 앞에 있었다니. 그는 자신의 학교에서 이 모든 활동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되었다. 박 교장은 강 선생을 보호하려 했었다. 그는 항상 모든 비리를 덮으려 했었다. 민재는 신중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박 교장을 경계심 없이 잡아야 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손흥민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가 너를 믿게 해야 해. 민재가 설명했다. 네가 그와 만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손흥민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의했다. 계획이 진행되는 중 유나는 걱정했다. 너무 위험해. 그녀가 항의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해. 내가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손흥민이 대답했다. 지우를 위해 그리고 다른 모든 아이들을 위해. 다음 날 손흥민은 박 교장과 만났다. 그는 연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박 교장은 안심했고 방심했다. 그때 민재와 그의 팀이 들이닥쳤다. 박 교장은 체포되었고 그의 집과 사무실은 수색되었다. 그들은 수년간의 범죄 활동에 대한 증거 더미를 발견했다. 황금 동그라미는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직의 마지막 부하들은 여전히 밖에 있었다. 그리고 강 선생이 돌연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손흥민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비 오는 밤 그 다리에서 유나는 손을 내밀었고 강 선생은 그것을 잡았다. 그는 이제 겁에 질려 있었다. 체포 후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지금 풀려난 후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지상호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경찰차로 걸어갔다. 민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준비됐어.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거야. 유나는 손흥민에게 전화했다. 우리가 그를 데리고 있어. 집으로 가고 있어. 손흥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우와 함께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강 선생은 법정에서 황금 동그라미의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 밴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무장한 남자들이 뛰쳐나와 경찰차를 향해 총을 겨눴다. 아래로는 민재가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꺼냈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불리했다. 유나는 강 선생을 감싸 안고 그들 둘 다 바닥으로 엎드렸다. 총성이 밤 공기를 찢었다. 민재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다. 교전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다. 유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강 선생을 계속 보호했다. 갑자기 경찰 사이렌이 들렸다. 지원이 도착했다. 공격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한 명이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 총알을 발사했다. 총알은 유나의 어깨를 스쳤다. 그녀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민재가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민재가 물었다. 유나의 상처를 살펴보며. 그냥 긁힌 것뿐이에요. 유나가 대답했다. 고통을 참으며. 강 선생님은요? 강 선생은 충격을 받은 채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지원팀이 도착했고 곧 상황은 통제되었다. 2명의 공격자가 체포되었고 나머지는 도망쳤다. 민재는 체포된 자들이 지상호의 부하들임을 확인했다. 유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녀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고 지우도 함께 있었다. 그는 아내를 꽉 안았다. 네가 다칠 뻔했어.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유나가 대답했다. 강 선생님은 안전해. 그가 증언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손흥민은 민재를 만났다. 민재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있었다. 우리가 지상호의 휴대폰을 확보했어. 민재가 말했다. 거기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 민재는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박 교장과 지상호 그리고 다른 인물들 사이에 메시지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코드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상급자로 지칭된 인물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손흥민이 물었다. 우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민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정치권이나 기업계 인사일 가능성이 높아.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끔찍한 일이 얼마나 더 깊게 파고들어 있는 거지. 며칠 후 강 선생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그는 황금 동그라미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이 조직은 수년간 한국 전역의 학교에서 활동해왔으며 취약한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강 선생의 증언으로 검찰은 더 많은 체포를 할 수 있었다. 황금 동그라미의 구성원들이 하나씩 붙잡혔다. 하지만 상급자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손흥민을 급히 만나자고 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가 상급자의 정체를 알아냈어. 민재가 속삭였다. 그는 지 장관이야. 손흥민은 충격을 받았다. 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증거는? 손흥민이 물었다. 확실해. 민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그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어. 손흥민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해야 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그는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모든 매체가 참석했다. 손흥민은 용기를 내어 발언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제 딸과 다른 많은 아이들이 겪은 고통의 배후에는 우리가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개했다. 황금 동그라미, 지상호, 박 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 장관. 그의 발언은 폭탄과 같았다. 기자회견 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정부는 압력을 받았고 결국 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 장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극적인 대결이 법정에서 펼쳐졌다. 한쪽에는 손흥민, 유나, 강 선생, 그리고 민재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지 장관과 그의 강력한 법률팀이 있었다. 재판 중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 지 장관의 비서였던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어 나섰다. 그녀는 지 장관이 황금 동그라미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결정적 순간 민재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지 장관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하드 드라이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황금 동그라미의 전체 네트워크, 금융거래, 심지어 피해자 목록까지. 지 장관은 무너졌다. 그는 자백했고 전체 조직이 드러났다. 재판이 끝난 후 손흥민과 그의 가족은 법원 밖으로 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 선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손흥민은 유나와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공원에서 손흥민과 그의 가족은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황금 동그라미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지 장관과 조직의 모든 주요 구성원들은 감옥에 있었고 한국 전역의 학교 시스템은 철저한 개혁을 거쳤다. 손흥민은 아동보호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했다. 유나는 그의 곁에서 재단 운영을 도왔다. 강 선생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 그의 증언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했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손흥민과 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민재는 승진하여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손흥민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 그의 가족을 방문했다. 지우는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렸지만 상담사의 도움과 부모의 사랑으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날 공원에서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그의 가족을 지켜보았다. 유나가 그의 옆에 앉았다. 생각해보면 놀라워.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 많은 가족들이 그렇지 못했지. 유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더 중요한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손흥민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지우야. 그가 딸을 불렀다. 여기 와서 간식 먹자. 지우가 뛰어와 그들 사이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있었다. 아빠,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그녀가 말했다. 손흥민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 어둠에 시간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빛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이 다른 이들에게도 비추도록 할 것이다. 희망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